네. 시장 왔어요. 경선. 이재명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경쟁은 하되 전쟁은 하지 말자. 자기 지지자들한테. 네. 예.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험한 말로 욕하고 비판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예. 왜냐? 경선이 끝나면 함께 해야 될 동지다. 그리고 날카롭게 공격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처절하게 두드러 맞고 지는 것이 오히려 패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욕설 같은 거 하지 말자. 예.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지자들끼리 자체 정화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재명 시장이 최근 들어 썼던 글 중에서 가장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홍길 위원장하고 김빈 대표도 그 리트윗 했더라고. 네. 좋다고. 저는 굉장히 올바른 관점이고 예. 또 모든 지지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선은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그럼.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꿈이라면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도 서로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한 일주일 후쯤이면 경선 선거인단 신청이 들어갑니다. 지금 당에서는 경선 방법이 서류 접수도 있고 회의 동포는 뭐 인터넷 접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2012년에는 전화로 접수한 게 95%입니다. 그게 제일 편하죠. 네. 예. 그래서 콜센터를 만드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2012년 경선을 담당했던 업체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정치알바 나오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때 상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전화가 많이 폭주해가지고 최대 600명을 동원해야 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체육관 같은 데 있잖아요.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전화부스를 설치하고 오는 전화를 다 받는 거죠. 그래서 2주간, 아니 3주간 받습니다. 21일. 그래서 2012년도에는 100만이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당에서는 15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바라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의 이제 부탁이고요. 근데 이 경선 선거인단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12월 31일자로 6번 당비를 완납한 권리당원은 자동 포함이 됩니다. 선거인단 신청 과정이 없고요. 그렇지 않은 당원이나 일반 당원 그리고 국민들은 모두 다 똑같은 베이스로 1인 1표로 신청자에 한해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전화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본인 인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한테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 사람이 박사모인지 뭔 사모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신청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 상담원이 느낌으로 당신은 새누리당 지지자 같아 하면서 커팅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무력화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고 많은 선거인단이 신청해서 많은 사람이 투표하면 역선택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역선택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연구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당에서 네. 그 철저한 기술자 중심으로 검증위원회 만든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 분석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있으면 걸러내고 이제 그런 건 하겠다. 근데 어떤 경선에서도 역선택 때문에 뒤집어진 적은 한 번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미미하고요.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이 달릴 겁니다. 너무 아니라는 생각하고 있다고. 이 작가 정신 차리라고. 예. 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선거인단을 이제 신청이 들어가면 저부터도 웹자보도 만들고 팟캐스트 형태가 광고도 직접 녹음해서 또 필요하다면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인단 신청을 운동을 벌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3주간 하고요. 탄핵이 인용되면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선거인단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전 1차, 탄핵 인용 후 2차. 네, 그렇습니다. 제가 뜨끈뜨끈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김정우 의원이 법안 하나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역선택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이 완전 국민 경선제로 후보자를 결정할 때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실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과 유사하게 동일 날짜에 모든 정당이 경선에 참여하자. 네. 라는 거를 이제 내에서 굉장히 여러와 같은 지금 반응으로 여러 같은 반응인데 이번 네. 경선에 그게 적용되기 어렵고요. 다음 경선 때부터 될 수밖에 이제 없어요. 저거는 지금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아니 저런 법안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항상 법안을 냈던 거고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당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잖아요. 통과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여러 여성 같은 특혜. 박수는 받을 수 있지만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다른 당, 바른정당 다 협의를 해야 통과가 됩니다. 불가능하고요. 네. 다른 정당이 이거 받아들이기 모든 쉽지 모든 않을 정당이 것 퍼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저 때마다 저건 나온 법이에요. 그래요. 근데 뭐 김무성도 찬성했고 했었어요. 했는데 머리 맞다고 그때 했었으면 뭐 좋았겠지만 4년 전에 가장 가능성이 높았다가 무산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뭐 또 이것도 한번 논의해봐가지고 뭐 이번 대통령 제가 끝나고 하던 말씀 논의해도 돼요. 좀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선이 흥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경선 기간은 보통 2달 했거든요. 근데 2주 안에 끝냅니다. 투샷으로 2주 끝내고 50%를 넘지 못하다 그러면 1, 2등이 다시 결선 투표를 하는데 또 1주간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대선이 후보가 결정되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딱 4주다. 결선까지 있을 경우 결선이 없으면 5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선 시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경선 뭐 하겠지만 하다가 경선해야 되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치 알바 팟캐스트가 나가는 듣고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일주일 후에 신청 기간이 곧 도래한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 마음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을 기간이다. 우리 정청래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은 뭐 당연히 당원이니까 당연히 한 표가 주어질 네. 테고 자동으로 또 등록이 될 테고 우리 손소 변호사는 네. 어떻게 이번 참여해요? 민주당 경선?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하세요. 뭐 당의 뭐 경선이나 이런 거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당원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당연히 관심이 해야지. 많습니다. 그냥 국민 참여 경선이니까 네, 그렇죠. 완전 관심이 국민 경선이니까 매우 많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 일반 당원들이 참여했을 때 신청을 하고 이제 참여를 어떻게 하냐면요. 중앙에서 5번 전화가 갑니다. 누구를 지지할 거냐. 그 5번 중에 이제 누르면 되는 거고. 근데 5번 갈 때마다 손수 변호사가 배탈이나서 화장실 갔어. 네. 못 받았어. 네. 그때는 따로 못한 사람들은 따로 기간을 정해주고 내가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뭐 그럼 다 되겠네요. 예. 뭐 참여기에는 뭐 거의 뭐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거죠.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왜? 시사평론가로서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은데요? 중립을 지켜요. 아이고 하시면서 정말. 자, 앞으로 이제 본격화되기 일주일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 핸드폰을 딱 보고요. 네.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정도는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연락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그리고 웹자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신청 방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카톡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손수 변호사는 본인만 참여하지 말고 네. 27명 정도 참여를 시키세요. 27 명이요? 네. 100명 아니고? 아니 27명을 하다 보면 나 270명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자신감이 생기거든. 30명까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거운동 할 때 총선 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어디 좀 오라고 하세요 하는 게 있잖아요. 맥시멈이 20명이에요. 사실. 그래요. 20명 전화하면 전화하기 싫어요. 그래서 20명까지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손수 변호사는 7명 더. 왜?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 같은 반응인데 이번 네. 경선에 그게 적용되기 어렵고요. 다음 경선 때부터 될 수밖에 이제 없어요. 저거는 지금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아니 저런 법안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항상 법안을 냈던 거고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당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잖아요. 통과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여러 여성 같은 특혜. 박수는 받을 수 있지만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다른 당, 바른정당 다 협의를 해야 통과가 됩니다. 불가능하고요. 네. 다른 정당이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모든 않을 것 정당이 퍼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저 때마다 저건 나온 법이에요. 그래요. 근데 뭐 김무성도 찬성했고 했었어요. 했는데 머리 맞다고 그때 했었으면 뭐 좋았겠지만 4년 전에 가장 가능성이 높았다가 무산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뭐 또 이것도 한번 논의해봐가지고 뭐 이번 대통령 제가 끝나고 하던 논의해도 말씀 돼요. 좀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선이 흥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경선 기간은 보통 2달 했거든요. 근데 2주 안에 끝냅니다. 투샷으로 2주 끝내고 50%를 넘지 못하다 그러면 1, 2등이 다시 결선 투표를 하는데 또 1주간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대선이 후보가 결정되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딱 4주다. 결선까지 있을 경우 결선이 없으면 5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도 서로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한 일주일 후쯤이면 경선 선거인단 신청이 들어갑니다. 지금 당에서는 경선 방법이 서류 접수도 있고 회의 동포는 뭐 인터넷 접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2012년에는 전화로 접수한 게 95%입니다. 그게 제일 편하죠. 네. 예. 그래서 콜센터를 만드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2012년 경선을 담당했던 업체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정찰바 나오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때 상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전화가 많이 폭주해가지고 최대 600명을 동원해야 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체육관 같은 데 있잖아요.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전화부스를 설치하고 오는 전화를 다 받는 거죠. 그래서 2주간, 아니 3주간 받습니다. 21일. 그래서 2012년도에는 100만이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당에서는 15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진정으로 정보교체를 바라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의 이제 부탁이고요. 근데 이 경선 선거인단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12월 31일자로 6번 당비를 완납한 권리당원은 자동 포함이 됩니다. 선거인단 신청 과정이 없고요. 그렇지 않은 당원이나 일반 당원 그리고 국민들은 모두 다 똑같은 베이스로 1인 1표로 신청자에 한해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전화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본인 인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한테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 사람이 박사모인지 뭔 사모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신청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 상담원이 느낌으로 당신은 새누리당 지지자 같아 하면서 커팅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무력화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고 많은 선거인단이 신청해서 많은 사람이 투표하면 역선택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방법이 뭐 없으니까. 역선택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연구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당에서 네. 네, 시작했어요. 경선 이재명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경쟁은 하되 전쟁은 하지 말자. 자기 지지자들한테. 네. 예.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험한 말로 욕하고 비판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예. 왜냐? 경선이 끝나면 함께 해야 될 동지다. 그리고 날카롭게 공격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처절하게 두드러 맞고 지는 것이 오히려 패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욕설 같은 거 하지 말자. 예.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지자들끼리 자체 정화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재명 시장이 최근 들어 썼던 글 중에서 가장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원길 위원장하고 김빈 대표도 그 리트윗 했더라고. 네. 좋다고. 저는 굉장히 올바른 관점이고 예. 또 모든 지지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선은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그럼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를 수립해서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꿈이라면 그 철저한 기술자 중심으로 검증위원회 만든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 분석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있으면 걸러내고 이제 그런 건 하겠다. 근데 어떤 경선에서도 역선택 때문에 뒤집어진 적은 한 번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미미하고요.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이 달릴 겁니다. 너무 아니라는 생각하고 있다고. 이 작가 정신 차리라고. 예. 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선거인단을 이제 신청이 들어가면 저부터도 웹자보도 만들고 팟캐스트 형태가 광고도 직접 녹음해서 또 필요하다면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인단 신청을 운동을 벌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3주간 하고요. 탄핵이 인용되면 인용되면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선거인단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전 1차, 탄핵 인용 후 2차. 네, 그렇습니다. 제가 뜨끈뜨끈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김정우 의원이 법안 하나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역선택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이 완전 국민 경선제로 후보자를 결정할 때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실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과 유사하게 동일 날짜에 모든 정당이 경선에 참여하자.
라는 거를 이제 내서 굉장히 열화 같은 지금